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그 월세 관리비 같은 걸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셋이나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없었다는 점이고요. 네. 그런데 그걸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폭언이라든지 폭행 그런 부분이 장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상담하고 했을 때도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보면. 네, 네, 맞습니다. 그 시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네, 그 부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폭행하고 뭐 폭언하고 한 거는 좀 중간에 공백이 포함된다고 해도 제 기억으로 한 11년에서 12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서 1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8, 9년 정도는 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출에 대한 이유를 이해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면. 아니에요. 그건 애들에 대한 폭행이 8년 전이 마지막이고 아내한테는 우리 아내분에 대한 아내한테는. 마지막 폭행 마지막 폭행이 우리 언제인지 얘기해 주세요. 우리 머리 네. 이렇게 한 거. 마지막 폭행은 지금 4년 정도 됐거든요. 이사 와서 얼마 안 돼서 저 머리를 잡아서 밀어쳐서 모서리에 박아서 피 났었거든요. 피가 나서 그때 응급실에 간 거 있죠, 그렇죠? 부르긴 그때, 했어요. 네, 불렀는데 경찰 경찰까지 오셨어요, 같이. 아내분이 4년 전 얘기하고 이거 머리 피 나고 이랬던 거는 사실은 저랑 얘기할 때는 없었던 얘기이긴 아니, 한데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응급실 간 거, 네. 그냥 밀었는데 머리가 부딪혔다고 하신 거예요. 모서리에 좀 부딪혀갖고. 머리를 자꾸 네. 때린 거랑은 엄청난 차이. 예. 그것도. 그냥 이렇게 밀었는데 본인이 넘어져가지고 다친 거랑 머리를 잡고 때린 거는 다르죠, 완전.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머리를 자꾸 막 왔다 갔다 막 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아내가 좀 과장이 좀 있어요. 핑계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뭐 회피도 있고 꼭 하면 뭐 그 자리에서만 피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저기 우리 현명 씨는 마지막 그럼 그 20개월의 가출은 그 왜 나간 거죠? 제가 그때 회식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회식 있고 또 누구 만난다. 얘가 딱 한마디. 너 또 술 먹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계속 전화 오냐? 아니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마지막에 지금 20개월은 사실은 폭행과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뭐 제가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못 네. 들어갔다. 제가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아내분 사실 그걸 얘기하셔야 돼요. 무서워서 못 진짜 들어갔다고 겁나- 얘기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네. 어떻게 할까 봐. 사실은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아내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맞고 그랬으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고 트라우마가 되면 그런 잘못되는 상황이 있을 때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느끼시고 그게 위험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라는 게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남편분도 잘못한 시기가 충분히 길었다. 네. 너무 길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거 받으셔야겠다라는 거예요, 위자료를? 뭐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 사람 크고 작고 한 거를 포함해서 한 4, 5년은 돼요. 그 빈 공간이 저한테 보상이 아니라 제 자식한테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서 남편분은 계속 3천만 원을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 위자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뭐 소송으로 소송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재산 분할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결국엔 또 적극 재산보다는 지금 소극 재산이 많은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8천 정도 남편 명의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 아내 명의는 뭐 70만 원 정도니까 사실 크진 않고요, 보면. 그래서 근데 이 채무에 대해서 채무를 남편이 6을 가져가고
아내가 차를 가져가는 것으로 재산 분할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 아니요? 저는 5대5 반반으로 하고 싶습니다. 5대5 반반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남편이 더 가져가는 게 아니라 5대5로 하겠다. 네. 재산 분할? 요건 어떻게 분할하실 생각이세요? 반반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반? 아내가 뭐 1,000만 원도 안 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보면? 혼인 관계 유지하고 있으니까 빚도 공동이니까 저는 네 빚도 그럼 내가 반 할 테니까 줘. 그 7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어찌됐든 오케이. 제가 그랬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채무 이외에 그래도 가정생활의 경제활동과 가사일, 육아 이렇게 보면 몇 대 몇 정도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내가 한 60, 저의 64? 64. 그러면 이게 재산 분할이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일단 4대 6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 네네. 아내의 주장에 따라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통탈 합치면 저도 비어있는 공간만 아내가 한 4년은 돼요, 진짜. 그 4년 동안은 세월을 제가 다 메꿔줬는데 너 한번 당해봐라, 먹어라. 그런 마음으로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8천이 어떤 명목의 채무예요? 생활비하고 차, 8천에 4천이 차 대출이에요? 아니, 예, 그쵸, 예. 차. 아니 그럼 차가 있으면은 차에 적극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8천이 다 채무죠? 그러면 차가 있으면 차하고 차 대출은 통이잖아요. 아니 근데 난 제일 웃기는 게 지금 이 상황에 생활비 뭐 대출 받고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차는 왜 산 거예요? 저도 좀 무리는 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없는 동안에 저도 힘들었고 애들 때문에 좀 차는 없으면 안 되니까 오케이 동의로, 알았습니다. 예. 뭐 그것까지야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차를 내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4천만 남는 거고 네, 맞습니다. 4천에 5대5 2천씩입니다. 일단은 이 4천만 원을 생활비에 썼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요, 이 채무가 있는지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 1억 5천을 가지고 모아둔 건 다 소진하고 또 경제활동 하면서 해가지고 심지어 아내분이 훨씬 더 많이 부담했는데 4천만 원이 갑자기 띠용 튀어나와가지고 생활비로 썼으니 나누자고 이거는 네, 너무나 타당하지 않고요. 그거는 솔직히 그 사람이 다 일을 만드는 거고 그 사람이 한 푼도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저한테 5대5라고 말이 안 되죠. 네, 저희는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아내가 가져온 돈이 1억 5천이 아니라 저하고 결혼할 때 5천만 갖고 왔습니다. 나머지 1억은 장모님한테 드리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처가에서 쓴 돈하고 갖고 온 돈하고 같이 합쳐버리니까 지금 아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1억 5천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엄마한테 5천. 집세, 뭐 공값 이런 거 다 밀려서 그건 해주고요. 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친정에 쓴 돈이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그거 빼면 1억이란 얘기죠? 1억을 우기니까 저도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서 5천을 더 부풀리니까 1억이라고 막 만들어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어떻게 힘들게 돈 벌고 그거 어떻게 쉽게 잊어버려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